안녕하세요. 포근한병원 치료실장 황신필입니다. 겨울철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어깨 외측뼈가 골절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대가 손상되어서 어깨 쪽 오랜 통증 끝에 결국 수술하신 환자분들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답답하고 불편한 이렇게 생긴 보조기를 차고 계실 겁니다. 이때 씻는 것도 힘들고 밤에 잠도 편히 못 주무시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보조기를 차고 있는 4주에서 6주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1년 뒤 여러분들께서 팔을 자유롭게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평생 굳은 어깨로 고생할지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어깨 수술 후 보조기를 착용하는 시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과 반드시 해야 되는 운동, 그리고 보조기를 푼 직후 단계별 재활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이 보조기입니다. 보통 수술 후 짧게는 4주, 길게는 6주까지 착용하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 잘 때도 보조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실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보조기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끊어진 인대를 뼈에 꿰매거나 부러진 뼈를 맞춰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이 이 수술 부위를 마치 본드처럼 단단하게 붙이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보통 4주에서 6주, 골유합 및 조직 치유 기간입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팔을 툭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술 부위에 순간적으로 강한 장력이 가해지면 공들여서 꿰매고 붙여놓은 뼈가 다시 터지고 부러지는 재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보조기는 어깨를 약간 벌려서 수술한 힘줄에 스트레스가 가해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각도를 유지해주는 장치입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이 시기만큼은 보조기가 내 몸의 일부라고 받아들이셔야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보조기를 차고 있는 동안은 꼼짝 말고 숨만 쉬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활의 승패가 갈립니다. 수술한 어깨 관절을 보호하되 그 주변부는 부지런히 움직여서 합병증을 막으셔야 합니다. 보조기 착용 시기에 반드시 수행해야 할 3가지 필수 운동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종관리입니다. 어깨를 다치게 되면 겨드랑이 쪽 림프순환이 정체되어서 손이 퉁퉁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랑한 공이나 양말 뭉치를 손에 쥐고 보조기를 한 상태에서 수시로 강하게 쥐었다 폈다를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손목도 위아래로 움직이고 앞뒤로 움직여서 근육의 펌프 작용이 붓기를 빼고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보조기는 동그란 이런 공이 보조기에 부착되어 있는 보조기도 있으니 그 공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둘째, 팔꿈치 관절 운동입니다. 이렇게 보조기를 하고 어깨와 팔꿈치를 고정하고 있다 보니 팔꿈치까지 굳어버리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조기 팔걸이만 살짝 빼고 윗팔은 몸에 붙여서 고정된 상태에서 팔꿈치만 안전하게 폈다가 구부렸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누운 상태에서 보조기 옆에 살짝 빼고 팔꿈치를 폈다가 구부렸다 하시는 것도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 어깨 힘으로 팔을 들려고 힘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윗팔은 고정된 상태에서 어깨가 고정된 상태에서 팔꿈치만 구부렸다 폈다 부드럽게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날개뼈 운동입니다. 어깨 관절은 고정되어 있어도 날개뼈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깨를 뒤까지 으쓱 올렸다가 툭 떨어뜨리는 동작, 그리고 가슴을 펴면서 날개뼈를 뒤로 모아주는 동작, 그리고 앞으로 모아주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어깨 주변의 근육의 위축을 방지하고 향후 보조기를 풀었을 때 재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주 시행해 주셔야 합니다. 드디어 4주에서 6주가 지나고 주치의 선생님께서 보조기를 푸셔도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재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관절 가동 범위, 즉 각도와의 싸움입니다. 1단계 수동 운동입니다.
수술 부위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어깨 힘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은 정말 위험합니다. 반대쪽 건강한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운동은 테이블 슬라이딩입니다. 틱탁에 수건을 깔고 수술한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팔을 자연스럽게 미끄러져서 올라가도록 합니다. 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이동하면서 팔이 들리게 하는 원리입니다. 다음은 막대 운동입니다. 우산이나 지팡이를 양손으로 잡고 건강한 팔을 주도해서 수술한 팔을 밀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통증이 느껴지기 전까지만 올리고 10초간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수동 운동을 통해 내가 힘을 주지 않고 팔을 들어 올렸을 때 통증 없이 약 100도에서 120도 정도 올라간다면 이제 2단계 벽타기 운동으로 넘어갈 자격이 생기신 겁니다. 벽 앞에 서서 이때 너무 가까이 서지 마시고 한 발자국 정도 뒤로 물러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한 손을 벽에 대고 이제 내 손이 거미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벽을 콕콕 찌르면서 기어 올라갑니다. 팔의 힘으로 쭉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 조금씩 전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팔이 올라갈 때 나도 모르게 어깨가 귀 쪽으로 으쓱하고 솟구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어깨 관절이 굳어 있어서 날개뼈 대신 어깨 위쪽 근육을 쓰시는 것인데 이러면 운동 효과가 없습니다. 항상 날개뼈는 아래쪽 바지 주머니에 꽂아 넣는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아래로 지그시 눌러준 상태에서 팔만 올라가셔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양쪽 어깨 높이가 같은지 체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증 없는 범위까지 올라갔다면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히거나 상체를 벽 쪽으로 지그시 밀어줍니다. 그러면 굳어있던 겨드랑이와 어깨 앞쪽 근육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10초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려올 때는 툭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와 마찬가지로 천천히 손가락으로 벽을 짚으면서 아주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깨 근육이 팔무게를 버티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마지막 3단계 근력 강화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통상 수술 후 3개월 정도 경과하고 관절 각도가 정상적으로 나왔을 때 시작합니다.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회전근개를 강화합니다. 근력 운동은 너무 이르게 시작하면 염증을 재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지시가 있은 후에 시작해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주의사항 2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증의 신호를 정확히 해석하셔야 합니다. 운동 후 뻐근한 느낌은 재활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찌르는 듯하고 날카로운 통증이나 운동 후 2시간 이상 지속되는 통증은 운동 강도가 과했다는 신호입니다. 즉시 중단하고 냉찜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둘째, 수면 자세입니다. 보조기를 푼 직후에도 주무실 때는 수술한 쪽 어깨 뒤쪽에 수건이나 베개를 받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가 뒤로 처지는 것을 방지해서 나간의 통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깨 재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언제쯤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까 하면서 조급한 마음이 드시는 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뼈와 인대가 회복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필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대로 보조기 착용 기간에는 보호에 집중하시고 보조기를 푼 후에는 욕심내지 말고 각도부터 천천히 만들어 가시면 좋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은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